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지훈의 작은 원룸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손에 공구 상자를 든 민석이 서 있었다. 수리하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했지만 눈빛에는 지훈이 처음 보는 떨림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영원한 침묵의 시작. 지훈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25살. 서울의 번잡한 골목에서 홀로 사는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누구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낮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책 속 세상에 숨을 피했다. 그의 방은 책더미와 빈 라멘 컵으로 가득 찼다. 가족은 부산에 남아 있었고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쌓여갔다. 자신의 감정을, 그 부드럽고 아픈 사랑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공포. 그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속삭이는 사회의 목소리가 그를 옥죄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자란 그는 사랑이란 여자와의 결혼, 안정된 삶으로만 그려진 그림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다. 집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야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석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바로 갈게요. 40살의 민석은 이 건물의 주인으로 옛날부터 혼자 사는 노총각이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이제는 이 오래된 아파트를 관리하며 조용히 늙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한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다. 민석도 자신의 비밀을 안고 살았다. 20대에 결혼을 시도했으나 마음이 끌리지 않아 이혼했다. 그 후로 그는 남자들의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결코 다가가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외로움을 삼켰다. 지훈의 방을 수리하러 가는 길, 민석은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왜일까? 그 젊은 세입자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가슴이 살짝 떨렸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자 지훈은 민석을 마주쳤다. 아, 오셨어요. 여기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화장실에서 민석은 무릎을 꿇고 파이프를 만지작거렸다. 지훈은 어색하게 서서 지켜보았다. 민석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다. 더워서 미안해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지훈의 심장이 다시 철렁했다.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하지만 민석의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리가 끝난 후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닦았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지훈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민석이 움직이지 않았다. 실은 오늘 밤 여기서 좀 쉬어도 될까요? 비가 너무 세서 집에 가기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지훈을 직시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방 한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지훈은 창가에 기대어 빗소리를 들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젊은데 왜 혼자 사세요? 민석의 물음에 지우는 웃었다. 가족이 멀고 일도 바빠서요.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했어요. 사랑이란 게 쉽지 않죠.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워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책에 대해, 삶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아저씨처럼. 나도 이렇게 느껴.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민석은 지훈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지훈의 몸을 관통했다. 그 밤, 민석은 떠나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잠든 그의 모습은 지훈에게 평화로웠다. 지훈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침이 되자 민석은 미안한 듯 일어났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다음에 또 봐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지훈의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다. 그날부터 지훈은 민석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작은 수리 명목으로 민석이 오는 날이 잦아졌다. 전구 바꿔줄게요. 날로 점검할게요. 매번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훈의 벽이 조금씩 무너졌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던 어느 날, 지훈은 출판사에서 퇴근 후 민석을 만났다. 아저씨,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석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보았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용납하지 않았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저는 남자를, 그 고백은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민석의 손이 지훈의 손을 감쌌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게 사랑이야.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날, 그는 민석과의 만남을 숨겼다. 어머니의 말투가 가슴을 찔렀다.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여자 만나야지.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이웃들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집주인, 세입자랑 너무 친해. 민석은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겨울이 오자 그들은 몰래 산책을 나섰다.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은 지훈에게 자유로웠다. 민석의 품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를 느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밤, 위기가 닥쳤다. 지훈의 친구가 우연히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너 민석 아저씨랑? 지훈은 부정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소리야? 당장 집에 와. 지훈은 울면서 민석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요? 민석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나의 비디야.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은 그들의 고독을 녹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민석의 형제가 찾아와 소리쳤다. 동생아, 정신 차려. 이건 병이야.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형, 이건 사랑이야. 진짜 사랑. 여름의 더위 속에서 지훈과 민석은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지훈은 위로를 받았다. 당신의 사랑은 소중해. 모임에서 배운 용기가 그들을 변화시켰다. 지훈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상사는 놀랐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민석은 건물을 팔아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둘이 함께할 공간이 필요해. 카페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손님들이 오가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가을이 다시 돌아오던 해, 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들아, 소문 들었어. 지훈은 떨며 민석을 소개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눈물을 흘렸다.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행복하길 바래. 그 용서의 순간, 지훈의 가슴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민석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형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겨울, 눈이 내리는 밤. 지훈과 민석은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저씨,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요? 민석은 미소 지었다. 그래, 지훈아.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이 변해가는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그 밤은 이제 영원한 약속으로 피어났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을 보았다. 민석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그의 방은 더 이상 고독의 감옥이 아니었다. 오늘은 창문 고쳐줄게. 민석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간단한 김치찌개나 비빔밥. 하지만 그 식사는 지훈에게 가족의 따뜻함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요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내가 20대 때 현장에서 동료 하나가 있었어. 그 녀석이 나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고 고백했지. 난 도망쳤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저씨도 고통받았네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내 덕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야.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다. 지훈의 생일이 다가오자 민석은 몰래 준비를 했다. 출판사에서 퇴근한 지훈이 문을 열자 방 안에 작은 케이크와 꽃이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다. 아저씨,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짜 생일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와인을 조금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자랄 때 학교 친구들이 여자애들 얘기만 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남자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민석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나도 그래. 군대에서 동료를 지키려다. 그 감정이 뭔지 알았어. 하지만 숨겼지.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고백은 둘 사이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우는 민석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저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지훈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 그들은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키스조차 하지 않은 순수한 포옹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연결되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다. 지훈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아들, 서울 생활 어때? 여자친구는 지훈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그는 울었다. 민석이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가자. 내 가족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봄이 왔고 서울에 벚꽃이 피었다. 지훈과 민석은 주말에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지 못하고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지훈은 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 출판사에서 LGBT 관련 서적을 편집하며 그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이 책들처럼 우리도 이야기될 수 있어요. 민석에게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강해지는 게 제일 기뻐. 하지만 도전이 시작되었다. 건물 이웃 아줌마가 민석에게 물었다. 집주인님, 그 젊은이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술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문이 퍼지면 지훈이 다칠까봐. 여름이 다가오자 더위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훈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잡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해졌다. 아저씨, 난 왜 이렇게 약할까요? 밤에 민석의 가슴에 기대어 물었다. 민석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한 게 아니야. 용기 있는 거지. 나처럼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는 내가 대단해. 그 말에 지훈은 다시 일어섰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저는 25살 한국 남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두려워요. 댓글들은 따뜻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함께 싸워요. 가을 잎이 떨어지던 날, 위기가 터졌다. 지훈의 옛 친구가 카페에서 그들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라간 그 사진은 지훈의 가족에게까지 갔다. 어머니의 전화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집에 와. 지훈은 무너졌다. 민석의 아파트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끝났어요. 민석은 지훈을 안고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곁에 있을게. 그들은 밤새 대화를 나누었다. 민석의 과거 상처, 지훈의 두려움.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변할 거야. 겨울 눈이 서울을 뒤덮은 그 해. 지훈과 민석은 결심을 굳혔다. 함께 살아보자.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석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민석의 옛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곳은 천국이었다. 아침에 민석이 커피를 내리고 지훈이 책을 읽는 일상. 아저씨, 이게 꿈인가 봐요. 지훈이 웃었다.
민석은 키스하며 대답했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거셌다. 지훈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너 미쳤어? 남자랑 사는 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외침에 지훈은 무릎 꿇었다. 아빠, 이게 제 진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돌아섰다. 생각해봐라. 그 후로 집안은 침묵의 전쟁터가 되었다. 민석도 형의 압박을 받았다. 동생아, 건물 팔아라. 이 소문 때문에 세입자들이 떠난다. 민석은 고집을 부렸다. 형, 내 삶이야. 존중해줘. LGBT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가보자. 지훈은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그날. 그는 자유를 느꼈다.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고 걸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군중 속에서 그들의 키스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훈은 민석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덕에 난 다시 태어났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지훈은 출판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로 했다. 익명의 에세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석은 지지했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책발간 파티에서 지훈은 무대에 섰다. 저는 한국의 한 청년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팠지만 이제는 강해졌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민석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기적이 일어났다. 지훈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아들아, 내 책 읽었어. 미안해. 엄마가 무지했어. 행복해져라. 지훈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민석을 보며 말했다. 이 사람. 잘 부탁해. 그 용서는 지훈의 상처를 치유했다. 민석의 형도 변했다. 동생.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미안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으로 여행을 갔다. 아저씨. 우리 결혼할까요? 지훈의 말에 민석은 웃었다. 한국에선 아직 어렵지만 마음으로 맹세하자. 그들은 산정상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그들의 말을 실어 나르며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는 듯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 그 해 말. 지훈과 민석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를 여는 민석의 꿈이 실현되었다. 지훈아, 내가 디자이너 해줄래? 작은 카페의 빛의 문은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그곳에서 지훈은 자원봉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의 미소는 방문자들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언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금지된 사랑.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훈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저씨, 우리 끝날까요? 민석은 지훈을 안고 말했다. 아니야. 이 사랑은 꺾이지 않아.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지훈은 증언했다. 저희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합니다. 봄. 꽃이 피는 계절에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자랑스러워하며 카페에 책을 전시했다. 내 파트너의 작품이야.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 지훈의 말에 민석은 웃었다. 언젠가 가능할 거야. 우리 가족을 만들자. 제주의 바람은 그들의 꿈을 키웠다. 가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그들은 리더가 되었다. 사랑은 자유다.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군중이 합류하며 서울 거리는 무지개로 물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훈은 민석에게 말했다. 아저씨,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훈은 26살이 되었다. 그의 삶은 책 쓰기와 강연으로 바빠졌다. LGBT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다. 처음 그 밤, 집주인이 떠나지 않았을 때 내 세계가 바뀌었어요. 청중의 눈물이 그의 용기를 북돋웠다. 민석은 41살, 카페를 확장하며 안정된 삶을 꾸렸다. 지훈이 덕에 난 다시 산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훈의 부모님과 민석의 형제가 함께 식사했다. 어색한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다. 민석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민석은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평생 지킬게요. 그 식사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장에서 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 후회 없어요. 지훈의 물음에 민석은 대답했다. 전혀. 내가 내 인생의 기적이다. 그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춤을 췄다. 사랑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훈과 민석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의 숨겨진 사랑들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촬영 중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50년 전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숨겼지만 이제 말할 수 있어. 그 증언은 지훈의 눈물을 자아냈다. 여름. 더위가 물러가던 날 제안이 왔다. 국제 LGBT 영화제에 초대됐어요. 그들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에펠탑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니 지훈은 속삭였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줘요. 민석은 키스했다. 항상 그랬어. 가을 잎사귀가 춤추는 공원에서 지훈은 무릎 꿇었다. 아저씨, 결혼해요. 반지는 간단했지만 의미는 컸다. 그래, 영원히. 41살 민석의 생일에 지훈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카페에 모인 친구들과 가족들. 아저씨, 사랑해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날 어머니가 민석에게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야. 가족의 포옹은 따뜻했다. 다큐멘터리가 개봉되었다. 극장에서의 박수 소리가 그들의 노력을 보상했다. 리뷰어는 썼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훈은 인터뷰에서 민석 씨가 내 영웅이라고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집을 장식했다. 트리 아래 선물 개봉하며 웃었다. 다음 해엔 여행 가자. 민석의 말에 지우는 고개 끄덕였다. 봄. 입양 상담을 받았다. 아직 법이 안 좋지만 준비하세요. 상담사의 말에 희망이 싹 텄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날이 올 거야. 여름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지훈의 시 낭독, 민석의 기타 연주.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의 그 공연은 관객을 울렸다. 가을, 1주년 기념일. 한강에서 피크닉. 처음 그 비오는 밤을 기억해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웃었다. 영원히 잊지 않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훈 27살, 민석 42살. 그들의 카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 워크숍과 상담이 열렸다. 여기서 치유하세요. 지훈의 말은 많은 이들을 구했다. 가족 여행으로 부산을 갔다. 지훈의 고향에서 민석을 소개했다. 이분이 제 가족이에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뜻해졌다. 겨울. 법 개정 소식이 왔다. 동성 파트너십 인정. 그들은 거리로 나서 축하했다. 드디어. 봄. 결혼식 비슷한 서약식을 올렸다. 친구들이 증인.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여름. 아이 입양 준비. 작은 가족이 생겨요. 설렘 가득. 가을. 책 2권 출간. 사랑의 여정. 민석과 공동 저자. 마지막 겨울. 28살 지훈과 43살 민석은 눈 내리는 서울을 걸었다. 그날 밤. 당신이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훈의 말에 민석은 안았다. 우리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미소 지었다. 외로움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수많은 꽃으로 피어났다. 인간의 존엄과 용기의 가치를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원한 여정 속에서